2차시 데이터 구조 변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특정한 변수 컬럼의 내용들이 좀 복잡하게 많이 있을 때 이걸 분리한다거나 여러 개의 컬럼으로요, 또는 분리되어 있는 어떤 컬럼들의 데이터를 하나로 결합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분리결합용 작업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간단한 로 데이터로부터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보통 이제 가상의 주민번호 데이터를 하나 좀 잡아봤는데요. 자, 이 주민번호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데이터 내용을 좀 분리해보고 다시 원본 주민 번호로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SSN이라는 Social Security Number라는 객체명으로 몇 명의 주민번호를 가상으로 한번 마련해서 입력을 이렇게 시켰는데, 실제 출력되는 결과를 한번 보시면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92년생, 70년생, 또 마지막이 94년생으로 10명의 주민번호 데이터를 가상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실제 SNSN이라는 객체에 들어있는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출력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나왔고, 주민번호는 온데간데 없이 보이질 않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원본 데이터를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C 함수 안에 콤마 기호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벡터로 나열해서 정리를 했는데, 개별 데이터마다 920219라는 숫자에서 마이너스 28688883이라는 이 숫자를 뺀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를 만든 게 바로 이 측면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10번째도 940903이라는, 저희들은 주민번호로서 입력을 했지만 현재 숫자주의에 따옴표라든가 주민번호를 문자열로 취급할 수 있는 이런 코드가 없죠. 그래서 R 입장에서 보면 어떤 숫자가 왔고 마이너스 다음에 또 일련의 숫자가 왔는데 뒤에 있는 숫자가 훨씬 더 크죠. 앞에 있는 생년월일은 6자고 뒤에 있는 개인 고유번호는 7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산 결과가 마이너스 값 10개로 숫자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죠. 실제 str 내부 구조로 SNSN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뉴메릭 데이터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논리적으로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이런 형식이면 앞에 숫자 6개, 하이픈 기호가 오고 뒤에 숫자 7개가 왔을 때는 주민번호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꼭 주민번호가 아니더라도 기업에 가면 고유한 이 고객의 어떠한 식별번호를 주민번호 이외에 기업 고유한 룰에 입각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학생이라면 학번이 있듯이 기업에서 비즈니스 할 때는 고객번호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데이터를 관리할 때 그냥 숫자로 나열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저희들이 양쪽에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놔야지 이게 사칙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9자로 시작해서 중간에 하이픈 기호가 있고 3이라는 숫자로 끝나는 문자열 데이터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쪽에 작은 따옴표 쌍이라든가 이제 헛따옴표 싱글 코테이션을 적절하게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SSN이라는 객체에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실제 내용을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제 비로소 주민번호 원형이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str 함수로 내부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캐릭터 포맷이라는 걸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죠.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조작적 정의의 논리 구조 속으로 우리가 자료를 다룰 때하고 실제 R한테 데이터를 입력해서 작업하실 때는 어떠한 형식으로 입력을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민번호 데이터를 가지고요, 실제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좀 분리해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다룰 때 숫자 같은 건 보통 사칙연산에 적용해서 펼쳐져 있는 숫자를 가급적이면은 의미 있는 기술 통계를 저희가 구하려고 많이 하죠.
평균이라든가 최빈치라든가 중앙값이라든가 또 겔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라든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지 이런 걸 좀 계량화해서 연산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숫자가 아닌 문자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문자열 안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좀 글자 수대로 잘라내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데이터를 다루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 내용 안에 같이 좀 결합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자, 그래서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최적화해서 개별 데이터가 있으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기다란 어떠한 문자열 데이터 안에서 의미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추출해낼 때 분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장되어 있는 요 str 스플릿이라는 기능 함수가 있어요. 이름 그대로 요때의 요 str은 스트럭처가 아니고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스플릿 해달라, 분할해달라, 분리해달라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괄호 안에 어떤 식으로 코딩이 지금 작성되어 있는지를 보신다면 로 데이터로 SSN이라는 객체에 들어있는 문자열 백체죠. 10명의 가상의 주민번호가 있는 문자열 객체를 투입을 했고요. 그 데이터를 보면 그 데이터마다 하이픈 기호가 들어가 있을 거란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이픈 기호를 중심으로 분할을 좀 해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하이픈 기호가 한 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좌우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할을 하고 또 좋은 점은 이 기준으로 썼었던 하이픈 기호는 어느 한쪽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외를 해버리기 때문에 깔끔하게 오른쪽에 지금 캡처 화면을 보시듯이 생년월일 데이터와 개인 고유번호 쪽이 훌륭하게 이렇게 분할이 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자열 데이터에 하이픈 기호가 2개 있다 3개 있다 그러면 꼭 개수만큼 문자열을 사이사이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결과를 SSN에 들어있는 10명의 데이터를 str 스플릿 하이픈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한 결과를 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객체에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실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출력한 장면이 바로 이 친구인데, 자, 출력된 결과를 잘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괄호 쪽에 어떤 그 아래 객체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면 대괄호 1번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인덱스 번호가 부여가 되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른바 리스트 구조처럼 더블 대괄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대괄호 1번 안에 또 소괄호 1번이 있고요. 더블 대괄호 2번 안에 싱글 대괄호 1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뜻은 이 주민번호 데이터를 하이픈 기호를 기준으로 분리하면 성별과 고유번호 이렇게 분할이 되죠. 그럼 또 두 번째 사람도 성별과 고유번호 이렇게 분할이 될 텐데 요게 이런 리스트 구조로 첫 번째 고객의 데이터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더블 대괄호로 묶어준 겁니다. 두 번째 고객 데이터도 이렇게 더블 대괄호로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고유한 그 원본 데이터 형식을 묶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열을 분리할 때는 원본 문장, 지금은 이제 문장 자체가 주민번호니까요. 원본 주민번호 체계를 다른 것들하고 섞이면 안 되겠죠. 이걸 만약에 더블 대괄호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구조가 아니고 콤마 기호로 쭉 나열했다면 막 생년월일 쪽과 개인 번호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이게 누구 건지 이게 어떤 사람 건지가 알아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좀 다룰 때 리스트 구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제 요 대목에서도 그 리스트 구조의 형식이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행과 열의 구조가 많이 쓰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이런 리스트 구조도 쓰이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자리에 더블 대괄호 1번에 요 대괄호 싱글 대괄호 첫 번째가 이 친구예요. 92년 2월 19일이라는 생년월일이고요. 또 더블 대괄호 1번 안에 싱글 대괄호 2번이 바로 이제 첫 번째 92년생의 고유한 식별번호입니다. 여성인 걸 알 수가 있죠. 숫자 2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스트 구조도 더블 대괄호로 인덱싱하고 그 안에서 또 싱글 대괄호 1, 2, 3, 4 순차적으로 세부 요소들을 저희가 접근할 수도 있고 분석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캡처된 화면은요, 두 번째 코드가 실행된 건데, 로라는 쪽에 리스트 구조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그쪽에서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친구들만 부분적으로 지금 가운데 함수명이 조금 낯설게 보이실 텐데 아래서 왜 이렇게 파이프 연산자라든가 %인 연산자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그동안 좀 다뤄왔었잖아요. 이렇게 대괄호 연산자가 있습니다. 대괄호. 아래서는 그래서 이 대괄호 연산자가 어떠한 객체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부분적인 요소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인덱싱할 때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lapply 함수 안에, 괄호 안에 row라는 원본 데이터 안에 주민번호가 사람대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대괄호 1번부터 10번까지 돼 있고 그 안에 생년월일이 첫 번째 자리에 그리고 고유번호가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내용 중에서 row라는 데이터 안에 요 사람별로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대괄호가 이제 인덱싱 해달라는 뜻이에요. 어떤 거를 첫 번째에 있는 친구들만 인덱싱 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벌스라는 이름으로 생년월일 쪽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10명의 리스트 구조로 분할되어 있는 요 row라는 데이터 안에서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요 첫 번째 요소, 각 사람 리스트 항목마다 세부 요소 항목인 생년월일 데이터만 별도로 벌스 쪽에 이렇게 인덱싱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 역시 얘도 리스트 구조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lapply는 apply, 얘도 데이터 순환 기법인데 괄호 안에 어떤 그 분석 대상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마다 구별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지금은 그 구별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이 리스트 구조예요.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세부 요소들을 좀 추출하는 그런 대괄호 연산기호를 써서 첫 번째 자리만 추출해 왔고 그 구조를 lapply이기 때문에 리스트 구조를 유지해 달라.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좀 리스트 구조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벌스 변수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사람 고유한 형식을 유지하려고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 벌스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또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되 이번에는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서브스트링은 어떤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문자열 같은 경우는 구별할 수 있는 스플릿 기호가 없죠. 하이픈이라든가 언더바라든가 이런 기호가 없기 때문에 천상 어떠한 자리에서부터 어떠한 자리까지를 짝을 져서 첫 번째 컬럼에서 두 번째 자릿수까지 짝을 맞춰가지고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8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서 네 번째, 10월이라는 숫자,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자리, 31일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추출해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기호는, str 스플릿은 어떤 기호가 있어야 되고요. 기호가 없을 때는 이 자릿수를 기반으로 부분 추출을 할 수 있는 함수가 서브스트링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벌스 변수에서 생년월일을 저희가 연도, 월, 일을 별도로 이렇게 자릿수를 기반으로 잘라내는 작업이 이 측면이죠. 그래서 얘도 이런 그 개인 고유한 생년월일 구조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첫 번째 고객의 생년, 월, 일이다. 이게 또 뒤죽박죽 섞여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sapply가 아니라 sapply는 이런 더블 대괄호 구조가 전부 다 해제가 됩니다. S가 simplify이기 때문에 더블 대괄호 구조 복잡한 거 없애고 심플하게 하나의 그냥 벡터 데이터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콤마로 첫 번째 이 92년생부터 제일 마지막에 94년생까지가 쭉 이어져 가지고 이게 누구 건지 누구의 생일인지 누구의 일자인지 연도인지가 구별이 안 가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의 그 개별 고객의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sapply가 아니라 lapply로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 리스트 구조가 상당히 유용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고유 번호도 한번 분리해 보죠. 생년월일을 이렇게 분리해서 저희가 가장 이제 최소 단위인 생년, 월, 일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할해 봤기 때문에 개인 고유 번호도 로 데이터 안에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이 개인 고유 번호죠. 그래서 id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 보시면 로 데이터 안에
각각의 더블 대괄호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있는 구조 속에서 두 번째 요소가, 두 번째에 있는 이 요소가 고유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인덱싱하는 거죠. 원본 데이터, 로 데이터에서 대괄호 연산자가 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리스트 항목에서 세부 요소를 다루겠다. 둘째 자리에 있는 그걸 이제 가져온 거고요. 역시 ID 쪽에 저장을 했는데 그 구조를 좀 유지하도록 했죠. 에러 플라이를 했기 때문에 에러 플라이를 안 쓰고 S 어플라이 쓰시게 되면 그냥 실제 이 ID 변수의 내용이 C 함수 안에 이렇게 그냥 콤마 기호로 연결된 구조로 돼버려요. 그럼 나중에 요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그 ID마다의 또 이 분할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 이 괄호 안에 모든 데이터가 세부적으로 섞여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체가 노이즈가 돼버리죠. 분석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D 단위로 그거를 부분 추출할 때 첫 번째 이 유저부터 10번째 유저까지 그 형식을 더블 대괄호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후속 작업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7자리 중에 첫 번째 자릿수의 1번, 2번이 바로 성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요 네 번째 요 네 글자 숫자가 태어난 지역입니다. 지역. 본적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숫자가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시도, 군구 안에 어떠한 이제 동이 있잖아요. 동. 그 주민센터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그리고 그 네 자릿수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그 주민센터에서 그날 몇 번째로 태어났는지를 좀 의미하는 그 한 컬럼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7번째 이 숫자는 이 주민번호가 가상인지 아니면 진짜로 존재하는 우리나라 국민인지를 좀 체크하는 그런 무작위 어떤 로직이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 이 7번째가 앞서 생일과 그 다음에 그 개인 고유 번호, 성별, 태어난 주민센터 번호, 그 다음에 몇 번째로 태어났는지 이런 시퀀스, 이런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종의 체크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분리를 하려면 결국 이 리스트 구조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도 누구가 이렇게 여성이고 8688번 그 주민센터에서 태어났구나. 그날 8번째로 출생신고가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역시 서브 스트링으로 이렇게 첫 번째에서 첫 번째까지 성별, 두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 자리까지 주민센터 번호, 여섯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까지 태어난 순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서 ID2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 데이터에 여러 그 정보들이 너무 겹쳐 있을 때는 의미 있는 정보로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이 최소 단위로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원래 기다랗게 있었던 주민번호 가상의 데이터를 생년월일, 생일 따로, 연도 따로, 일자 따로, 또 고유번호도 성별 따로, 태어난 주민번호, 주민센터 번호, 그 다음에 그날 몇 번째 태어났는지 시퀀스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번호, 체크번호까지 이렇게 분할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벌스2에 생일 따로, 월 따로, 일 따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연도 따로. 그래서 그 내용을 벌스2의 실제로 리스트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이 고객 같은 경우에 뭐 92년생이면서 이렇게 1번이라고 해놓고 92년생이고 이게 하나의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어떠한 그 월자 데이터, 생월, 세 번째가 일자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존재하죠. 여기서 이어만 저희가 추출하려면 요 지금 리스트 구조 벌스2라는 객체에 이게 우리가 이 사람별로 접근을 좀 하되 사람별로 접근을 하더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플라이 시리즈 함수가 필요한 거고 그 중에 첫 번째 요소 이러면 생일만, 두 번째 요소만 접근하면 첫 번째 요소는 생년, 두 번째는 생월, 세 번째가 생일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코드가 바로 첫 번째 위치에서 대괄호 인덱싱 해달라, 두 번째 위치에서 대괄호 또 인덱싱 해달라, 이런 식으로 year, month, day를 변수명을 지정해서 별도로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그럼 이렇게 순서대로 첫 번째 요 요소가 첫 번째 고객, 제일 마지막에 있는 94, 09, 03이 마지막 10번째 고객 데이터인데 하여튼 저희가 그 인덱스 순서대로 지금 이어 변수, 먼스 변수, 데이 변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우리가 소팅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 변수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죠. 개인 고유 번호도 저희가 ID2에서 성별, 젠더, 태어난 주민센터 위치, 지역, 그다음에 그날 몇 번째 태어나는지 시퀀스, 그리고 이 주민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체크하는 무작위 번호, 이런 것까지 결합해가지고 별도로 4개 변수에 담아놨죠. 그럼 이제는 파편화되어 있는 어떤 개별 변수의 데이터를 하나의 구조로 저희가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그 변수명들을 이렇게 쭉 써가지고 하나의 틀 구조 속에서 우리가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티블이라는 함수를 써도 됩니다. 조금 더 자료 처리 속도가 빠른, 또 조금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R 스튜디오 프로젝트 그룹에서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최신 패키지 중에서 티블 객체에 있는 티블 패키지에 있는 티블 함수를 쓰셔도 동일하게 괄호 안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러이러한 변수들이 지금 메모리에 준비되어 있으니 그걸 하나의 틀로 티블 객체 또는 데이터 프레임 객체로 결합을 해달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ssn.final로 일단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요 문자열 데이터를 범주형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edge factors를 F로 해서 일반 문자열로 일단은 숫자긴 합니다만 하층 연산이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문자열로 지금 간주해서 전부 다 따옴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훌륭하게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객체로 다시 분할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연도별로 뭔가 분석을 한다거나 월별로 특정 월에 뭐 어떤지 일자별로도 우리가 그런 추이를 분석할 수 있죠. 또 성별에 따라서 의미 있는 다른 변수하고 결합을 해본다거나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떤 행동 패턴이나 거래 패턴 같은 것들을 또 연결해서 분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너무 하나의 변수에 결합되어 있을 때 분할했을 때 주는 이점이 있고요. 결합되어 있는 채로 접근하면 매번 그 변수의 몇 번째 컬럼을 일일이 지정해서 복잡하게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경우는 이렇게 원본은 원본대로 SSN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유지해 놓고요. 또 의미 있는 변수들은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컬럼명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요. 이 분할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결합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tidyr 이 패키지 안에 united 함수가 있고요. separated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united는 변수가 너무 이제 세분화되어 있어서 단독으로 존재하면 좀 합쳐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우리가 united 함수를 써서 요러한 변수들을 하나의 변수 컬럼 안에 그대로 연결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sn.final에 우리가 여러 차례 작업을 errorfly라든가 이런 sapply 작업을 좀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 기다란 생년월일과 6자리 그다음에 사이에 하이픈이 있고 그 뒤에 7자리 고유 번호가 있는 14개의 그런 이제 컬럼수를 갖고 있는 문자열 데이터에서 별도로 다 분리한 그 데이터 프레임이 바로 ssn.final이라는 객체인데요. 그 안에 요러한 변수 컬럼들이 따로 있을 거다 이 뜻이에요. 지금 year라는 컬럼이 있고 month, day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 컬럼이 따로 있는데 요 컬럼들을 요렇게 결합을 해서 year 언더바 month 언더바 day라는 컬럼으로 묶어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 결과를 ssn 언더바 united라는 객체명으로 한번 저장을 했는데 실제 그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본 결과가 오른쪽에 캡처 이미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ssn.final이라는 객체에는 year 따로, month 따로, day 따로 컬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 unite 함수에서는 그 개별 변수가 아예 없어지고요. 사라지고 그 변수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단일한 컬럼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일 컬럼으로. 그래서 이거의 데이터셋 구조에 또 변형을 이런 컨셉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차시에 같이 결합해서 문자열 데이터 다루는 것과 함께 같이 지금 익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이렇게 결합된 거를 쉽게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이어 언더바 먼스 언더바 데이에 이미 언더바 기호로 스플릿 기호가 있기 때문에 앞서 익히셨던 str 스플릿 함수의 그 스플릿 옵션을 이번에는 언더바 기호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러려면 우리가 에러플라이라든가 또 s어플라이로 부분적으로 인덱싱을 또 디테일하게 좀 번거롭게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tidyr 패키지에 separate 함수를 쓰시게 되면 순식간에 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separate 함수 잘 보시면은요. 지금 요 파이프 연산자를 써가지고 앞쪽에 이 ssn 언더바 united라는 이 결합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여기에 지금 인풋 데이터로 이렇게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파이프 연산자 써가지고 separate 함수에 투입을 했고요. 자, 거기 안을 보면 year 언더바 month 언더바 day라는 컬럼이 한 개 컬럼이 단독으로 있을 거다. 물론 다른 컬럼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름을 가진 컬럼이 있는데 그 컬럼의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 변수명으로 분리를 해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결과를 ssn 언더바 separated라는 객체명으로 저장을 했고요. 실제 출력된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위에 있었던 이 단일한 변수 컬럼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year 따로, month 따로, day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제 분할 작업이 된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주민번호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str 스플릿이라든가 서브 스트링 또 중간에 이제 부분 인덱싱을 하기 위해서 에러플라이라든가 s어플라이 좀 여러 장의 슬라이드를 거쳐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이 tidyr 패키지의 united 함수와 또 이 separate 이 함수를 좀 쓰시게 되면 순식간에 그러한 작업을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패키지니까 조금 더 편리하게 이런 기능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셋 구조 변경 관련해서 변수 컬럼의 내용이 많을 때 분할하는 거, 또 분할되어 있는 컬럼의 내용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